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SEC는 한 건 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나 이들은 정말 전략이 없었던 것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리플 측은 보이저 파산 법원에서 공정한 고지 이슈와 관련해서 법원이 SEC를 비판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 규제 기관조차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를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들은 규제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들 중에 어떤 게 상품이라서 CFTC의 규제를 받고 또 어떤 게 증권이라서 SEC의 규제를 받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불확실성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난 수년 동안 작동해온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바라보기에 규제기관이 해당 코인이 증권일 수 있다라는 공정한 고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이게 증권인지 또 상품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건데, 이건 명백히 현행 시스템의 문제다, 이런 점을 법원이 강조했던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뉘앙스는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당근 빠따 리플의 우호적인 부분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곧 소송 결과가 나올지도 모를 상황에서 리플 측이 법원에 추가로 막바지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SEC가 이번에 나름의 반박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신박합니다. 리플사는 보이저 파산법원에서의 진술을 뻔뻔스럽게 잘못 해석하면서 쓸데없는 공정한 고지 변호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선택적으로 유리한 문구를 뽑아서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무대응이 대응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무전략이 전략이 된다는 것은 이런 SEC의 행태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만 놓고 봐도 SEC와 리플은 합의를 통해서 약식 재판을 종료시키기는 꽤나 어렵겠다라고 느껴지는데, 저렇게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무시하고 이런 상황을 논거로 제시하는 것도 별다른 논리적 반박 없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이번 소송은 합의 가능성은 없다. 또 법원이 교통정리를 해서 판결을 하든가 정식 재판으로 회부가 되든가, 이런 두 가지 상황 가운데 한 가지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과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이런 SEC의 이상한 입장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말 많이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리플 소송 결과가 과연 언제쯤 발표될 것인가? 정말 3월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인가? 요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XRP가 이미 1차 폭등 양상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반등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XRP 맥시멀리스트들의 전폭적인 분석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다크 디펜더의 경우에는 XRP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현재 XRP의 타겟은 0.54달러이고 이후에 0.42달러 부근으로의 조정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러고 나면 1.33달러가 목표 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2021년 고점 이후에 작용하고 있는 저항 라인과 2018년 이후의 지지 라인 사이에서 막바지 삼각 수렴 패턴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여기를 3월 안에 돌파하게 될 경우 XRP는 2018년 이후 지지 라인과 2018년 이후의 저항 라인에 대한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건 더 큰 삼각 수렴 패턴의 일부에 해당하는데, 첫 번째 저항 지점이 1.33달러가 될 거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인데 과연 이런 가격을 몇 달 뒤에는 바라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크립토 불의 경우에는 XRP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XRP는 과거에 거대한 랠리를 통해서 고점을 찍기 전에 항상 10개월에 걸친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017년의 경우에도 랠리 직전에 10개월 동안 낮은 보폭의 흐름을 보였고, 지금의 경우에도 지난 10개월 동안 동일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상단 저항을 터치하게 되면 이번에는 27달러가 될 것이다. 이런 아주 전폭적인 시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SEC의 쭈꾸미 대가리는 영역을 글로벌하게 확장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나 봅니다. 폭스 비즈니스에서 SEC 조직위에 가장 전폭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엘레노어 테렛이 밝힌 내용인데, 해외 업계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다. 갠슬러가 미국에서
암호화폐 산업 조지듯이 영국과 캐나다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며 로비를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다. 영국 FCA가 조만간 공식 발표를 한다라는 소식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진짜 발표 내용이 궁금한 부분인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리시 수낙 총리 취임 이후에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껴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 SEC의 저런 되도 않는 로비를 반영할지 아니면 보기 좋게 미국 SEC의 제안을 무시하고 업계 친화적인 스탠스를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보여줄지 되게 정말 아주 많이 궁금한 지점입니다. 리플 XRP의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단연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의 신임 사장 모니카 롱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마디를 했는데 아예 대놓고 승소 가능성을 언급해서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팩트와 법은 리플의 편에 서 있다. 올해 안에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춘 크립토와 로이터 등의 크립토 관련 칼럼을 기고하는 크립토 에디터 제프 로버츠의 경우에는 리플은 SEC와의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양반은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리플은 성공할 수 있다. 리플 랩스, XRP 레저 등에 대한 장기적인 가치를 발견했다. 모니카 롱 리플 사장을 만나서 인터뷰하기 전까지 XRP의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모니카 롱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뒤에 리플의 XRP 기반 ODL, 이 국제 송금 서비스 제품은 틈새 시장을 찾아서 공략에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서 SEC와의 소송 승패와 관계없이 리플과 XRP는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칭 타칭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전망과 분석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XRP 주간 차트인데 왼쪽이 2017년 3월 돌파 상황이고 오른쪽이 현재 상황입니다. 둘 다 삼각 수렴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7년의 경우에는 패턴 완성 이후에 거대한 랠리를 벌이면서 전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딱 똑같은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의미 있는 한방이 거대하게 펼쳐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매수세를 더 자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리플 소송 결과가 언제 또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번 사건 주심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SEC 트위터 계정에서 재미있는 멘트가 잠깐 올라왔다가 곧장 삭제가 되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와우, XRP가 펌핑하고 있다. 사람들이 뭔가 알고 있는 걸까? 이런 트윗이 SEC 공식 계정에서 올라오자마자 삭제가 되면서 SEC는 이미 패소 가능성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더해졌던 겁니다. 물론 이 계정이 페이크 계정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이런 희한한 루머까지 SEC 발로 퍼지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분위기가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시세도 반등해주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리플이 CBDC와 관련한 호재성 소식까지 전해왔습니다. 리플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의 CBDC 제품관리 솔루션 총책임자가 디지털 유로협회가 최근 발표한 중앙은행 발행 CBDC와 프라이버시 보장 백서 작업에 참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유로협회는 CBDC 또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과 화폐 등을 연구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기반의 금융 전문 싱크탱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은 디지털 유로협회와 협력해서 작성한 해당 백서는 CBDC와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사례에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물론 각각의 중앙은행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각자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겠지만 최소한 CBDC의 프라이버시 보장과 관련해서 글로벌 표준을 구축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CBDC 도입에 대한 논의 또는 실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인 리플이 이 같은 백서 작업에 참여했다라는 점만 놓고 봐도 CBDC 시대와 리플사의 잠재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폭등 이후의 조정 상황에서도 매수세가 뒷받침되고 있는 것은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강력하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어쩌면 상황에 따라서 정말 큰 움직임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코인글래스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데 XRP 선물 미결제 약정이 최근 랠리 시작 이후에 거의 90% 증가하면서 8억 400만 달러를 넘겨버렸습니다. 이건 2021년 12월 이후의 최고 수준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는데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 이루어질 거라는 베팅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위쪽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XRP 선물 펀딩비 상황 역시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플러스를 확인해주면서 최근에 강세 흐름이 선물 시장에서 주도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만간 며칠 안에 소송 결과가 진짜 나와주고 이게 또 리플의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이 찍힌다라면 진짜 큰 장대 양봉 아주 오랜만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소송에서 리플 패소 결과가 나온다라면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고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째나 저째나 소송 결과는 기다리면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시세는 상승해주고 있고, 그런데 더 재미있는 소식도 있습니다. 리플랩저에 탑승해 있는 리플 파트너 기업이자 글로벌 뱅킹 인프라 기업 페이블 핀테크가 인도의 상위 5개 PSU 뱅크에 플랫폼 배포에 나선다라는 겁니다. PSU 뱅크는 인도 정부가 소유한 일종의 국영은행들을 의미하는데 50% 이상의 지분을 인도 정부가 소유한 은행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페이블 핀테크가 하는 것은 인도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들 가운데 상위 5개 은행에 국경 간 결제 또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전 세계 12개 대형 은행들 가운데 3개가 페이블이 제공하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더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 기술들 가운데 일부가 리플 레저와 관련돼 있다라는 겁니다. 리플이 정말이지 리플하는 상황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리플 XRP 역시 순조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 시세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황소들이 결정적인 저항선인 0.56달러 위로 밀어 올리면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을 의미하고 이후에 0.65달러를 거쳐서 0.8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다만 0.56달러 위에서 곰세력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가격이 다시 0.49달러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이번 돌파가 불트랩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이후에 0.43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요즘 전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XRP 차트가 예쁘게 만들어졌다 이런 평들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피터 브렌트도 비슷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XRP 차트에서 드문 이 바닥 형성을 발견을 했고 대규모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된다. 특히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보기 드문 바닥 확인이 보여지는데 차트가 매우 건설적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XRP는 매우 조직적인 축적을 완성하고 있다. 비대칭 거래 기준에 부합하고 이건 XRP가 리스크 대비 더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트에 형성된 패턴이 유효성을 입증하게 되면 2018년 기록된 올타임 하이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3달러 부근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정도 수준의 랠리를 촉발시킬 재료는 단연 리플 소송 결과밖에 없다.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리플 소송 판결 결과와 관련해서 SEC가 패소할 수 있다라는 멘트가 CNBC에서 나와줬는데, 이 멘트 자체는 반갑긴 하지만 하필 이 멘트를 날린 인물이 짐 크레이머입니다. 이 양반은 그동안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뭐든 불문하고 거의 정반대 예측을 적중시켜왔고, 그래서 짐 크레이머 예측과 반대로 행동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조롱까지 받아왔던 나름의 인간 지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SEC가 패소한다라는 전망은 반갑긴 하지만 지금까지 그랬듯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괜히 리플 커뮤니티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확실히 리플이 글로벌하게 관심도를 높이고 있는데 더 눈에 띄는 것은 국내에서의 관심도 수준입니다. 3월 30일 기준 24시간 동안 업비트의 XRP 거래량이 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같은 시간 바이낸스의 7억 2천만 달러를 앞질렀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특히나 XRP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국인의 리플 사랑이 정말 참 유별날 정도로 강력하다, 이런 점을 이 숫자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여러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리플이 핀테크 글로벌 유니콘 탑5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핀볼드 보도 내용을 보면 리플은 지난해 4분기 기업가치 15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핀테크 분야 글로벌 유니콘 탑10 가운데 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록체인.com은 140억 달러로 6위, 오픈시는 133억 달러로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송의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더러운 꼴 다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제 갈 길 잘 나아가주면서 저 정도 랭킹 확인해주고 있는 상황, 이 당장의 시세도 시세지만 저런 비전 추구와 현실적인 글로벌 위상이 리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더 자극하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